네, 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그 단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수강 신청이 가져야 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이 신청하고 뭐 과목이 있고 분반이 있고 뭐 교수가 있고 등등.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단계 하나씩 오늘 살펴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단계 같은 경우 먼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자,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강 신청이나 아니면 쇼핑몰을 만든다. 뭐 쇼핑몰이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우리는 뭐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정보들을 받아야 한다거나 뭐 재고량을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도를 파악을 해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2단계는 개념적 설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하는 건데 2단계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엔티티 릴레이션 어떤 거를 엔티티로 하고 어떤 거를 릴레이션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하는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논리적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단계, 5단계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5단계는 이제 SQL 쓰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건 1, 2, 3단계 위주로 많이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아까 말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는 업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뭐 쇼핑몰에서 의뢰가 들어오겠죠.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은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예제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쓸 건지, 뭐 조직에서 뭘 할 건지 등등 면담 같은 걸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기했을 때 연락이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 마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뭐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걸로 또 식별할지, 뭐 기본 키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다음 상품은 뭐 어떻게 하고, 뭐 회원은 주문할 수 있고, 등등. 제조업체가 할 때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제조업체는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고, 게시글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고, 어떤 걸로 식별할지.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요구사항을 내가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좀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1단계는 그냥 이게 14개가 이런 게 나오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뭐 관계 어떻게 할지 뭐 외래키는 뭐로 할지 등등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2단계,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뭐냐? 자, 아까 1단계에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글로 쫙 적혀 있다면은 2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자, 그걸 가지고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의 결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ER 다이어그램 모델이 그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럼 ER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개체, 아까 그걸 읽고 도대체 내가 뭐를 개체로 할지, 그다음 뭐를 관계로 할지를 정하는 거죠. 관계는 뭐 1대 4대다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설정할지를 2단계에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 과정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 단계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개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체를 알고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체로 만들어야 할지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스텝 1, 2-1에 해야 되는 게 개체랑 속성 추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위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명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업무랑 관련이 있는 아니면 핵심 시스템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 개체로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명사는 개체 아니면 속성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어떤 개체를 만들지, 어떤 속성을 만들지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까 14개 중에 위에 3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뭐 한빛마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된다. 2번, 가입한 회원에게는 어떤 게 등록과 적립금이 부여된다. 3번, 회원은 회원 아이디로만 식별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명사들을 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딱 보면은 근데 지금 회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개체로 돼야 될 것 같죠. 왜냐면 회원이 지금 회원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얘를 개체로 나는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 뭐 이런 직업 이런 것들을 그럼 보겠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회원 개체에 들어가는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여기는 속성, 그럼 등록과 적립금 이런 것도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을 보면서 회원 아이디로 식별한다. 그럼 얘가 기본 키겠구나. 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읽고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식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핵심적으로 쓸만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강좌나 뭐 교수나 뭐 학생 등등 이런 것들이 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명사에서부터 추출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좀 보면은 그래서 개체가 회원, 그래서 개체 속성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고 키 속성도 항상 봐야 되니까 회원 아이디로 따로 넣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번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뭐 다른 것도 볼게요. 회원이 상품을 주문하면 뭐 주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이 상품 주문하는 거 보면 주문이 나중에 보면 관계 같은 경우로 아마 쓰일 거고, 그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가 또 개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문에 대한 거니까 이 주문에 대한 속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주문하면 이렇게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관계고 명사는 개체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14개를 쫙 한번 봐서 명사를 쫙 다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내가 뭐를 개체로 하겠다를 다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 2, 3번 보고 우리가 회원 같은 경우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도 개체로 만들어야겠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등등 정보가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상품도 지금 개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주문 같은 경우는 뭐 회원과 상품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관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제조업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 나오니까 여기도 개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게시글 같은 경우도 이 자체 게시글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개체를 뽑아야 한다. 자, 어떤 것들이 개체로 쓰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쫙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속성들도 표기했고, 그 다음에 식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키를 또 뭐로 쓰면 되겠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원의 속성이 뭔지, 상품이 뭔지 이렇게 다 가져오고 이것을 이렇게 ER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개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개체를 구하자. 이렇게 4가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체 뽑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중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따로 존재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개체를 뽑으면 그 다음에 관계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럼 아까 개체 네 가지, 뭐 상품, 뭐 직원, 상품, 뭐 고객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제조업체 게시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시 읽어보면서 개체 간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 있게 표현한 동사들을 보면은 우리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파악할 때 동시에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해서 얘가 1대1인지 다대단지, 뭐 1대 다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관계에서는 참여 특성이 어떤 건지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런 걸 봐야겠죠. 선택은 예를 들어서 뭐 참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선택이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필수겠죠. 그래가지고 문맥을 보고 그냥 얘가 참여가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명색 여기에는 없으니까 이건 아마 보통 뭐 동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동사들은 뭐 입력한다,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할 때니까 딱히 개체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고요. 뒤에는 6번, 7번 이런 게 바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회원이 여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도 지금 우리가 미리 추출한 개체고 여기 상품 여기도 이 두 개 다 개체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체가 있고 또 개체가 있어가지고 이 개체 간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문을 우리는 관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주문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주문할 수 있다. 그럼 1대 다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왼쪽에 회원은 여러 상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원도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상품도 여러 회원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N 대 M의 관계다. 매핑 카디널리티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야 하는 게 주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문할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얘는 선택적 참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주문이라고 하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고 걔는 N 대 M의 관계고 다대다의 관계고 그 다음에 선택적 참여로 둘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관계에 대한 속성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문 관계에 대한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여기를 좀 한번 보자면은 또다시 상품은 제조업체가 공급하고 제조업체는 공급한다. 이것도 상품과 제조업체 둘 다 우리가 이전에 개체로 뽑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체들끼리 이렇게 공급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가 관계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 같은 경우 제조업체 하나가 여러 상품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고 뒤가 1대 n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다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쪽은 우리가 선택적 관계인 것을 볼 수 있고 뭐 상품은 무조건 공급해야 되면 여기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도 1대 다의 관계고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이다. 그리고 공급의 속성 아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고 뭐가 관계인지 보고 두 가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몇 대면 관계인지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원이 회원글을 쓰고 회원글은 한 명의 회원만 작성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여기도 1대 n의 관계고 작성할 수 있다니까 여기도 선택 필수 중에 선택이고 게시글 입장에서는 무조건 회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필수인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개체들끼리 뭔가 개체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급, 작성, 주문이라고 하는 관계를 세 가지를 만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뭔지, 그다음에 뭐가 참여할지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유형, 그다음에 필수인지 선택인지, 그다음에 속성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정말 NDM의 선택이었고, NDE의 왼쪽이 필수였고, 여기도 뭐 1대 N인데 이쪽이 필수인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 같이 그리면 이렇게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요소들을 다 정리를 했고, 두 번째 걔를 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뭐를 개체로 할지, 뭐를 관계로 할지를 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볼 부분은 2단계, 3단계 이제 논리적 설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논리적 설계, 이 3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흐름과 똑같아요. ER 다이어그램을 배운 다음에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우리가 DBMS에 만들 만한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으로 어떤 걸 쓸 건지, 릴레이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속성을 뭐로 쓸 건지, 그다음 외래 키는 뭐로 할 건지, 기본 키를 뭐로 할 건지, 넓과 포용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부분이 이 설계 3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스키마를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릴레이션 스키마가 결과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규칙에 따라서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 규칙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자, 모든 개체는 릴레이션으로 변환한다가 1번이에요. 자, 너무도 당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체로 뽑은 것은 무조건 릴레이션으로 씁니다. 관계는 무조건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관계는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하지만 개체는 일단 무조건 하나의 테이블로 에서 따로 네모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개체로 릴레이션으로 변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이름 속성 기본키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 복합 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복합 속성은 당연히 단순 속성으로 변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뒤에 바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개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상품에 4가지가 있으면은 얘를 아래에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릴레이션 스키마로 상품 번호, 뭐 상품명, 재고량, 단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복합 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주소인데 이 주소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주소 안에 우편번호, 기본 주소,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원자성이라고 해서 이 하나가 쪼개지지 않는 값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쪼개가지고 이 우편번호, 기본 주소, 상세 주소 이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키마로, 그러니까 속성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는 릴레이션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복합 속성이 있으면은 얘는 따로 이렇게 속성으로 릴레이션에 추가해 준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었고요. 자, 두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제부터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여러 가지, 물론 하나의 개체도 되지만 개체들 간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 관계 같은 경우는 1대1이 있고요. 1대 n이 있고 n대 m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지가 달라지는 것이 이 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다대다 관계일 때 변환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대다는 제일 쉬운데 왜냐하면 다대다일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우리가 따로 그냥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이름을 릴레이션 이름으로 하고 관계의 속성을 릴레이션의 속성으로 해서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 저희가 계속 이런 거 배울 때 고객이 있고 상품이 있고 주문했을 때 그 주문 자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해서 누가 어떤 거를 주문했고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는 SQL 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그 형태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n 대 m일 때는 기본적으로 따로 만들면 되고 우리가 이 기본 키들을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해가지고 외래키로 지정하고 외래키를 조합해서 기본 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ER 다이어그램 아까 만들었죠. 2단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체가 있고 관계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주문은 지금 고객과 상품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따로 주문 수량인 게 있죠. 그러면 얘는 end-m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렇게 주문 릴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주문 릴레이션은 그러면은 어떤 고객과 어떤 상품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객의 기본 키인 고객 번호랑 그다음에 상품의 기본 키인 상품 번호를 따로 가져와서 얘네들을 가지고 외래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주문 수량은 따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관리할 때는 왼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기본 키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또 오른쪽처럼 새롭게 따로 기본 키용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왼쪽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고객 같은 상품을 주문한 게 겹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처럼 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다대다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관계 자체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표기한다는 게 두 번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대다 할 때는 그러니까 엔드에는 무조건 우리가 만드는 릴레이션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였다면은 그럼 나머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세 번째 나오는 게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는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고 물론 따로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외래키로 표현을 합니다. 외래키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도 학생이랑 학교를 해보면 지도 교수가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도 지도 학생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지도 학생 입장에서는 나를 담당해주는 교수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도 학생과 지도 교수 어디 쪽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관계를. 지도 학생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지도 학생 입장에서 그냥 지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50명, 100명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넣기가 애매하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럴 때 이쪽 N쪽 참여에 대해서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개체일 경우는 뭐 기본 키로 지정한다고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규칙 1 외래 키로 표현하지만 자, 이쪽에서 추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 보면은 1대 다 관계에서는 1측 개체의 기본 키를 아까 지도 교수의 기본 키를 n측 개체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외래 키로 지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한 학생이고 여기가 지도 교수겠죠.
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계 속성도 다 이쪽에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제조업체랑 공급 상품이 있다고 할게요. 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롯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과자를. 상품 입장에서는 나를 만든 제조업체가 한 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 한번 다시 보자면은 그럼 1대 n의 관계인 거죠. 다대 1의 1대다 다대 1의 관계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그럼 우리는 상품 여기에다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제조업체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추가해가지고 이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 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가된 거냐면은 이거는 공급, 이 관계에 들어간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들어간 속성도 우리가 n측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는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다일 경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대다랑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 3번, 세 번째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다시 웨르키로 다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약한 개체 같은 경우는 강한 개체의 기본 키를 이용해서 식별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약한 개체의 정의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2번 여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가 있고 존재가 있고 좌석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좌석이 지금 네모가 2개 있어서 여기가 지금 약한 개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에 대한 좌석이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좌석은 비행기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약한 개체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1대1의 관계고 좌석 이쪽은 필수적 참여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1대1에서 n이 있는 이쪽에 넣어야 되니까 좌석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번호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럴 때 약한 개체일 경우에는 약한 개체에 대한 기본 키를 설정할 때 우리가 이 외래키적인 얘를 포함해가지고 같이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알 때는 비행기 번호가 뭔지, 좌석 번호가 뭔지를 둘 다 알아야지만 기본 키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약한 개체일 때 이렇게 우리는 기본 키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칙 3번이었고요. 자, 규칙 4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4번은 1대1 관계는 외래키로 표현한다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다대다, 1대다 했죠. 그래서 다대다는 만들고 1대다는 안 만들고 하나에만 외래키로 넣는다는 거였다면, 자, 1대1이 가장 어려운데요. 자, 1대1은 일반적인 경우라 여기는 우리가 참여가 필수인지 선택인지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규칙 4-1번 첫 번째. 자, 1대1 관계를 하는데 1대1 관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볼게요. 참여 같은 게 선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래키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1대는 한쪽에만 였다면은 여기는 양측에다가 다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기본 키를 주고받아가지고 외래키로 지정한다고 볼 수 있고 관계 속성도 다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자 개체가 있고 여자 개체가 있고 이 둘이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합시다. 혼인은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혼인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면은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남자 릴레이션에서 여자 번호를 넣어가지고 누구랑 혼인했는지를 표기하고 여자 릴레이션에도 남자 번호를 넣으면은 누가 누구랑 혼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결혼 날짜라고 하는 것은 즉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의
들어가 있는 속성인데요. 이 속성 같은 경우도 양측 모두 다 넣어가지고 중복이 되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대1 관계, 필수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외래키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추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걸 볼게요. 자, 우리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객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럼 참여하는 객체에만 외래키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쪽에만 표기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당연히 속성도 그럼 거기에다가 넣어야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현 시간에 조금 맞지 않는데, 자, 남자 릴레이션과 여자 릴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자는 혼인이라고 하는 게 필수라고 하고 여자는 선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에서는 자, 그런 경우에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이 여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혼인 같은 경우를 없애도 되죠. 왜냐면 여기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 릴레이션을 보면 여기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남자 릴레이션에서 혼인에 대한 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LA키를 넣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성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1대 다의 관계처럼 해서 하나만 표기했듯이 물론 1대1 관계이긴 하지만 1대 다에 있는 것처럼 한쪽에만 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없이 자, 이럴 때는 한쪽에만 표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둘 다 선택인 경우 하나만 선택인 경우 봤다면 지금 둘 다 필수인 경우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둘 다 필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관계 이름을 릴레이션으로 활용하고 그냥 이렇게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남자 릴레이션과 여자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혼인이라고 하면 따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릴레이션 하나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필수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얘네 정보까지도 합쳐가지고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수인 경우는 한 번에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현실에서 1대1 관계자 자필수인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런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까지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객체는 다 릴레이션으로 하고 관계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를 따져가면서 변환을 해야 된다가 이제 두 번째의 결과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섯 번째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자, 다중값 속성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으로 따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다중값 속성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녀 정보인데 자녀가 뭐 여러 경우 핸드폰 번호인데 핸드폰 번호가 5개인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죠. 값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릴레이션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중값 속성을 허용하지 않고 다 쪼갤 수 있는 형태까지 최대한 쪼개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우리가 새롭게 릴레이션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라면 핸드폰 번호 릴레이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 키를 외래 키로 가져와서 새로운 릴레이션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키도 조합해서 지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뒤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사원이 있는데, 자, 제 사원이 있고, 제가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다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내 밑에 있는지 이런 조직을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은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원과 부하 직원 이 둘의 관계와 이 둘에 대한 정보, 다중값에 대한 따로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다중값 릴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원이 어떤 부하 직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끼리 외래키로 연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값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복합 속성이랑 다르죠. 복합은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속성으로 넣었다면은 다중값 속성은 우리가 따로 릴레이션 자체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이 둘 간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논리적 설계 이쪽을 보면은 다중값 속성은 릴레이션을 이렇게 변환한다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정화라고 하는 부장이 2명이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1명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표일 때는 우리가 뭔가 이상하죠. 속성이 값이 하나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좋게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사원 번호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부하 직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로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원에서 이렇게 이런 값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 설계 5번째 규칙 다중값 속성은 릴레이션으로 변환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고 이런 형태로 독립적인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넣으면은 중복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릴레이션을 구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값은 분리하고 복합 속성은 속성으로 빼고 그 차이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규칙이고 또 다른 규칙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볼 때 얘를 다 따로 릴레이션 만들지 아니면은 하나에다가 특성으로 표현할지를 결정했는데 사실은 모든 관계는 독립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되긴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다 표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럴 때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1부터 5까지 단계를 거치는데 나는 근데 특별히 뭐 따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따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자, 개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순환 관계 있었죠. 순환 관계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만 스스로 이렇게 관계 두 개가 아니라 뭔가 관계 하나에서 돌고 도는 약간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럴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n 대 m일 경우 따로 빼고 그다음에 1대 n일 경우 n 쪽 이쪽에 넣고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랑 순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뭐 상사번호가 필요하다면 사원, 상사번호 이렇게 외래키로 넣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설계 이 부분도 따로 뺄 수도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순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규칙 여러 가지를 다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뭐 시험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명세서를 보고 나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자면은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2단계 끝을 가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ER 다이어그램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실제 SQL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릴레이션 스키마로 얘를 변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첫 번째 규칙 1을 적용합니다. 자, 규칙 1이 뭐였냐면 우리가 개체는 무조건
릴레이션으로 바꾸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개체인 지금 상품 제조업체 회원 게시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바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도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규칙 1번 적용 결과라고 해서 이 형태로 지금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 1을 한 다음에 규칙 2를 적용해야겠죠. 자, 규칙 2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엔드 다데다 관계에서는 다데다 관계가 있다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는 릴레이션으로 따로 만든다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엔드엠의 관계가 지금 여기 주문 하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따로 만들어야겠다를 규칙 두 번째 규칙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기본 속성인 주문 번호, 수량, 배송지, 주문 일자 네 가지는 가지고 가고 연결되어 있는 상품의 기본 키인 상품 번호랑 회원의 기본 키인 회원 아이디 두 가지를 따로 갖고 와서 베리 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 둘을 합쳐서 기본 키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릴레이션으로 이런 형태로 따로 변환해서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규칙 그러면 2번 했으니까 그다음 규칙 3번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규칙 3번은 어떤 거냐면 관계들 중에서 1대다. 1대 n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n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1대 n의 관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는 릴레이션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n 쪽에 있는 다수 참여하는 그쪽에서 우리가 따로 웨르키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위에 있는 공급 보면은 제조업 상품이니까 상품 이하 이쪽에다가 우리가 웨르키로 추가를 하는 거죠. 웨르키로 제조업체명을 이렇게 웨르키로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속성도 여기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보면은 회원과 게시글인데 그러면은 게시글 여기다가 회원에 있는 외래키로 이 부분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리적 설계의 예시 규칙 3단계 1대 n일 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상품 릴레이션이 나왔을 때 외래키로 이렇게 외래키 그다음에 원하는 기본적인 속성들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릴레이션 테이블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규칙 4 같은 경우는 1대1 관계인데 1대1 관계 없으니까 적용할 필요 없고 다중값 속성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된다고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 2 그 단계만 가지고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회원 상품 제조업체 게시글 주문 릴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서로 외래키를 가져오는 이 경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단계였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 게 얘를 가지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SQL 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나중에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뭐로 할지 길이, 넓값, 기본값,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세서를 보면서 문서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따로 이제 테이블 명세서라고 해서 실제 설계 정보를 어떻게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 명세서를 만들어서 논리적 설계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까지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계 요구사항 그냥 글 형태였다면 2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이 나왔고 3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릴레이션 스키마까지 나온 거예요. 자, 4단계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물리적 설계인데요. 물리적 설계는 사실 여기서 저희가 배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설계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컴퓨터에 뭐 하드웨어를 따라가지고 적당히 깔고 알아서 DBMS에서 좀 해주는 DBMS에서 설치하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간단히는.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우리가 SQL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네, 이런 아까 우리가 정했던 이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게 5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5단계 구현은 SQL로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이 5단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 예를 가지고 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연결하거나 뭐 들어왔을 때 회원하고 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뭐 업데이트하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자바나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연동해가지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은 짜면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3단계도 우리가 중간에 5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개체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단계는 첫 번째로는 개체를 알고 그 다음에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개체 관계를 이제 바꾸는 게 3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제 해야 하는 거는 5단계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명세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SQL문을 써서 뭐 create 테이블에서 이런 형태로 키는 뭐로 할지 제약 조건은 뭐로 할지 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쪽 5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1, 2, 3을 주어봤지만 4단계, 5단계 그래서 물리적 설계랑 구현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물리적 설계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계였고 설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1번은 가장 어려워요. 1번이 그냥 내가 뭘 만들지를 상황에 맞게 다 적어준 다음에 그걸 따라서 관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면 된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어려운 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